뭔가 급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보니 시장에서 지금 대형 IT 쪽은 먼저 매도를 내놓는 흐름이에요. 내놓는 흐름이고 해배터리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정보다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기본적인 수주라는 체력에 더해져서 좀 모멘텀이 있는 쪽이 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멘텀이라 하면은 자, 오늘 일단 악재는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주들의 급락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서 그 공급과 관련된 이슈 부분, 그 다음에 그 시설 투자, 캐펙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을 내놨고 그 현금 흐름상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미국의 IT주들이 조정이 전반적으로 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4.5% 하락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와 연계가 있다 보니 조금 다르기는 한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오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 하락 뒤에 오늘은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봤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이라 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들, 뭐 86,000원에서 9만원대 구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도 바로 V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미국의 IT 업종 기준으로 해서 매도세가 집중이 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어제와 흐름 유사하게 그 IT 쪽 같은 경우를 신흥국단에서 전부 좀 전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조금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 또 그리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한 템포 뭐 반등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하게 매수 같은 경우는 단계를 조금 늦춰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단계가 아니라 지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뭐 연말 정도라든지 뭐 그 정도 한 10월 정도 이후로 IT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오를 자리에서 못 오를 경우에 네. 일단 더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는 걸로 네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하나 IT에 해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 시점, 왜냐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네. 이 매수 확인을 하자, 바닥을 지지하는 네. 이 관점에서 이제 좀 뒤로 늦추자.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IT 섹터에 좀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주식에 대해서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IT 같은 경우가 그 매수에 대한 기간 타이밍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이 확인이 되었고 어제 그 미국과 연계해서 그런 현상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오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성장주 단에서 일부 조정들이 이제 좀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수 대비해서 크지는 않지만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단기 이평선을 뭐 일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함께 반등이 나왔던 뭐 게임,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뭐 이런 쪽 카카오뱅크, 그다음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도 약간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이거든요. 지금 7월 4일 수준까지 온 상황.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0조 원 정도를 하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회를 하긴 했는데 한 9조 원 초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수급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2, 3% 더 밀린다고 하면은 뒤에 군들 소부장 같은 경우는 5% 이상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그 강했었던 최근에 그래도 버텼었던 IT들 중에 그 속회과 관련된 종목들 이 신저가를 깨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전저점 거의 도달을 했거든요. 이게 뭐 IT 쪽은 일단은 기판 쪽도 그렇고
뭐 소켓 쪽도 그렇고 뭐 소부장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일단 차익 실현도 있고 손절 물량도 있고 함께 지금은 더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부장 관련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접근이 아니라는 점, 바뀐 점은 없고 유효하고요. 다만 지금 대형 IT 군들 같은 경우도 함께 생각을 했었던 가격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변화가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거를 체크하고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도달했을 때 이제 뭐 서서히 늘려가도 된다는 점이 체크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분위기 일단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던 고민이 네.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끝부분일까? 네. 아니면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일시적 조정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해봤잖아요. 네네. 오늘 시점은 어떻습니까? 지수단에서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장의 색깔을 본다고 하면은 그 업종이 그냥 차별화될 수 있는 환경이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주의 강세 측면 같은 경우가 확산이 되었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면서 아예 그 조선과 관련된 부분, 대형 조선에서 피팅 쪽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그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팅 쪽, 뭐 성강밴드라든지 태광 이쪽으로 확산이 되어서 주가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에는 반응을 하고 여기에서 그 업사이드, 즉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코스닥과 연결해서 보더라도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큰 조정은 아닌데 오늘은 바이오 단위 지수 대비 더욱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성장주군은 좀 매도를 선행해서 하는 흐름,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군들 중에서 조금 다르게 흐름 나타나는 거는 또 2차 전지와 연결된 부분, 뭐 폐배터리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정보다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가족분들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들이 오늘 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네. 그러니까 되는 거는 또 계속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저거겠죠. 어떻게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경쟁 격화, 그다음에 수요 위축 이런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칩4 동맹 이 이슈와 관련해서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주된 요인일지 이게 좀 헷갈려요. 정치적인 부분은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 우리나라와 중국 쪽의 입장에 대해서 내놓은 그 문서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격화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요소는 낮고, 그다음에 더 깊게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은 중국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IT에 접목을 해 본다고 하면은 장비사 같은 경우 중국에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전 같은 경우까지 연결을 해서 이게 대형 IT까지 넓혀 본다라고 하기에는 큰 무리는 있고요. 다만 이게 우려되었던 부분들, 처음에 반등 때는 공급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하단, 그 점이 일부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뚜렷한 수요의 해소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지금 대형 IT 쪽은 먼저 매도를 내놓는 흐름이에요. 내놓는 흐름이고, 근데 여기에서 확실히 생각할 점은 매수에 대한 기회는 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의견에 대해서 매수의 템포를 늦추되 이것을 뒤집지 않는 이유는 많은 고민을 해봤을 때도 IT 사이클에서 레벨이 주가는 다운이 될 수 있지만은 시장이 여기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IT도 바닥을 한 번은 잡아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예. 우리들이 제시했던 가격들 같은 경우에서 좀 매수의 템포를 늦춰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 명확하게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건설주. 야, 현대건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DLENC 하면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으로 네.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그 헷갈리는 게 그 섹터 내의 주도주라는 건 또 가격 흐름이 좋았던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좀 소위 그 섹터 내에서 가격대가 높은 네. 주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저평가된 아직 덜 오른 안 오른 이 주식을 살 것이냐 항상 이게 고민인데 네네.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싼 거를 선택하죠. 네네. 근데 시장은 항상 비싼 게 더 잘 오른다는 네네. 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을 보더라도. 네네. 이게 좀 사이클이 짧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쪽을 먼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건설이라든지 그 부분은 수주와 연관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클이 짧다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수주라는 체력에 더해져서 좀 모멘텀이 있는 쪽이 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멘텀이라 하면은 건설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뭐 해외 대형 프로젝트 부분, 그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요. 뭐 해외에 기존에 건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점, 뭐 사우디 쪽은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뒤이어서 원전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가 본격화되고 미국에서 그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점을 건설주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알레님 단탐한 행복한 세상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아마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느낄 거예요. 네. 아, 올라서 좋아. 그리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른 시점서부터 다시 또 내려가. 네, 그러고 이제 또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아,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혹 네. 이게 한국 시장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장인 것 같아요. 네, 최근 장이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여기에 대해서 뭐 찍어서 사는 플레이어들, 뭐 방산을 좋게 봐서 방산을 거의 뭐 풀로 채워서 간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수익률이 좋을 수 있고, 제약 바이오를 기차게 타이밍을 잡아서 거기에서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간 경우, 아니면은 이제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 주가의 변화가 좀 담아간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 그다음에 기관 펀드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거든요. 기관을 예로 들면 뭐 전자를 채워 가야 되는 비중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종목의 뭐 BM을 따라가는 헤지 펀드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 조금은 시장이 녹록치가 않은 모습이겠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 연속성이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다 보니 지금은 확실히 급해질 수 있어요. 급해질 수 있는 구간이고, 좀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종목들이 잘 안 보일 때는 시장이 좀 뚜렷하게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한 1주 반, 2주 정도는 지속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서 보는 시장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뭔가 급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보고 계신 분들도 조금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마인드 컨트롤이 확실히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현대건설 사실 그 오늘 아침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빈살만인가요? 11월 달에 방한하는 여기서 이제 네옴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상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매그조님도 그 고점에서 물렸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물을 타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건설 쪽은 빠르게는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대입해서 비추어 봤을 때는 수주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사우디 부분이 연계된 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실제 수준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는데 그 원전은 일단 다른 부분의 수출 기대감이 존재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뭐 사우디까지 지금 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종목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오를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눌림을 한 차례 기다리는 것도 나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 그 다음에 원전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또 원전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한 매도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시세 자체가 지금 한 차례 한 차례씩은 레벨이 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매그조님, 지금 댓글창에도 좀 올라와 있는데 물류가 좀 움직이는 그 흐름이 보인다. 네네. 근데 오늘 지금 KCTC 흐름이 좋네요. 그리고 대한통운, 한솔 로지스틱스 괜찮고요. 어쨌건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대한통운 같은 경우가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파생돼서 그러한 영향이 좀 있고요.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워낙 빠졌었다 보니 뭐 그러한 흐름, 물류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 많이 빠졌었어요.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이런 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보통 이게 순환매, 빠른 순환매일 때는 네. 다음에 오를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물류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제 오늘서부터 조금 뭔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도 될까요?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반등세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예요. 네. KTCT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품절주 요소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이 조금 좀 불안한 단계에서는 좀 유통주가 적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점이 있는데 양지사가 오늘 상한가가 갔거든요. 뭐 뒤에 이제 신라섬유라든지 모아텍 이런 종목도 함께 움직이긴 했는데 KCTC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요소, 뭐 물류 쪽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쪽이 반등을 한다기보다 지금 많이 빠졌었고 이런 구간에서 하나의 기술적 반등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래 같은 경우, 지금의 거래 같은 경우가 더 상승을 하려면은 5월 11일만큼 또는 이 이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돼요. 그 거래에 대한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칫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뭐 5분봉 기준으로는 지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5,200원 기준으로 오늘 못 지키고 밀린다고 하면은 윗꼬리를 쫙 달 수도 있거든요. 그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유리한님, 반도체가 잡주가 되고 무상급등주는 명품주가 됐다고. 슬픈 얘기죠. 네. 이게 참 좋은 주식이 잘 돼야 되는데, 네. 네, 인기 있는 주식이 잘 되는 거라. 네, 지금은 딱 시장 상황이 그 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점을 보여주고 있고, 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군 같은 경우가 그 점을 뭐 반증을 하고 거래량 상위 이런 종목들 보더라도 뭐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진 종목들이 강한 점 같이 엿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플레이를 못했던 종목들이 많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뭐 말씀드린 태광, 성광밴드 다 비슷하게 수급적으로는 체크가 되고 있었지만은 퍼포먼스가 과연 이러면서 생각했었는데 뭐 물론 BHI 이런 군도 있지만은 나머지 군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카본은 주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이고요. 조선이라 산업재 쪽이 확실히 순환매가 지금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 상황, 우리 수급 한번 보죠. 외국인들 아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한 그 매도세가 나와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몰렸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1,200억 정도로 끝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프로그램 매도만 보더라도 그 전체적인 매도가 한 1,000억 정도가 삼성전자거든요. 대부분 전자하이닉스가 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고 매수는 오늘은 뭐 2차 전지 소재 산업재, 자동차 이 정도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IT를 그냥 대놓고 일단은 매도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매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점을 한번 생각하고 IT는 뭐 저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고민이 있다 보니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시죠. 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우루사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9만 원 밑에서는 근처에서는 사나가 보자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이제 9만 원 올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네요. 그쵸, 살까요? 지금 그 관점 그대로신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 어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 조금 바뀌셨을까요? 관점은 크게 바뀐 관점은 없고 다만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를 조금 템포를 늦춰서 그렇게 가격이 왔는데도 9만 원 아래로? 그때는 이제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죠. 분할 매수. 네,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